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아이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핵심 이슈를 흥미롭게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또 아시아경제 국제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제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F-15 미군 조종사 이란에 격추돼서 떨어졌죠. 그 조종사를 구출하는 그 미군 병력 한 200명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구출해 왔습니다. 그 자체가 뭐 영화에서 많이 보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신기술이 사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기술이 사용됐는지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극찬한 이 미군 조종사 구출 작전 전말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번 뭐 구출 작전 보면 거의 바다에서 바늘 찾는 격이었다. 그 정도로 이 미군 조종사를 찾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군의 유령의 속삭임이라는 이 극비 기술, 이것이 이제 미군 조종사를 발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유령의 속삭임, 뭐 제목도 아주 좀 흥미롭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입니까? 네, 기술 자체로만 놓고 봐도 네. 일단 굉장히 신기한 기술인데요. 심장이 뛸 때 발생하는 이제 미세한 전기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감지를 해서 특정 지역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이제 실종자를 찾거나 네. 이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추적 장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와, 놀라운 기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이번 작전 자체가 굉장히 전무후무한 구조 작전이었던 게 네. 일단 지도상에서 이번 작전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란 해안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네. 한참 내륙에 들어간 이제 이란의 한 가운데 있는 이스파한이라는 지역 그 근처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지역은 이제 대표적인 이란 고원 지역으로 네. 해발 고도가 평균 1,300m가 넘는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대인데요. 그래서 사실 평시에도 뭐 전화나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좀 험한 지역인데 네. 여기서 혼자 떨어져 있는 조종사를 이제 찾아내고 구조를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된 건데요. 이 장치는 이 유령의 속삭임이라 불린 장치는 미국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의 자회사 스컹크웍스라는 곳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란과 같이 뭐 사막이나 고원지대 그리고 이제 물이 거의 없어서 생명체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실종자를 찾아내는데 아주 탁월한 기술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데요. 생명체가 없는 지역에서 어떤 심장이 뛰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면 생명체가 거기 있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찾아내기 쉬운 그런 기술이군요. 다행히 이제 실종됐던 조종사는 고원지대에 숨어 있다가 이제 통신을 자기가 재개를 해보려고 나왔었고요. 그 순간에 이제 이 유령의 속삭임이 이제 심장 신호를 포착을 해가지고 이제 미군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짐작컨대 예를 들어 그런 지역에 어떤 동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동물의 심장 파동과 인간의 심장 파동과 뭐 이런 것도 다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미군 병사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조종사가 구조 신호를 보냈을 때는 미군에서 이게 생사 확인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란의 포로가 됐거나 아니면 이미 사망했는데 이란에서 이제 유인 작전으로 일부러 이런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유령의 속삭임이 이제 파악이 되면서 이 미군 조종사가 살아있고 포로가 되지 않았다. 이게 확인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적진 한복판에 있는 이제 병사를 구하기 위한 이 작전이 시작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유령의 속삭임 이 기술 자체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만 들어도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것이 이번에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병력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뭐 투입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송기가 뭐 어디 뭐 진흙탕에 빠져서 폭파시키고 나왔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보도가 됐는데 구출하기 위해서 활주로 자체를 뭐 새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은 이번 구조작전에서 이제 나온 내용 중에 이 활주로 내용이 정말 특이한 내용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네요. 네. 이제 200명의 특수부대가 이번 작전에 투입이 돼서 조종사를 구출은 했는데 이란에서 빠져나오는 게 사실 엄청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제 구조가 확인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수송기 2대를 보내서 합류 지점에 도착은 했는데 네.
이제 다시 이륙을 하기 위해 활주로가 필요했는데 이제 마땅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 활주로를 병사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 200명이서 예, 그렇습니다. 활주로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이게 임시 활주로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고 모래터에 박히는 바람에 이제 그 비행기를 버리게 됐다. 그래서 미군이 급히 세 대의 수송기를 추가로 보내서 다른 합류 지점에서 만나서 이들을 구조를 했고요. 그리고 모래토에 빠진 수송기 2대는 네. 이란군이 이거를 이제 입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발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하느라고 이 구조 작전이 굉장히 오래 이제 전개가 되면서 네. 36시간 정도 이어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구조 작전이 정말 분초를 다투는 작전이다 보니까 뭐 수송기를 2대를 폭발을 시키고 뭐 임시 활주로를 만들고 이런 경우는 정말 영화에서 나오지 실전에서 거의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오래 체류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란군이 당연히 반격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반격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진짜 기적적으로 200명 이상의 병사들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1차로 수송기가 못 떴다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됐을 때 미군에서도 잘못하면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했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란군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 재빨리 수송기를 추가로 보냈고 뭐 헬기, 공중급유기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제 모두 구출 작전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우리가 그 영화에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적진에 떨어져 있는 조종사 구출하는 영화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군 조종사 구출 작전도 보면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이현우 기자도 언뜻 얘기를 했는데 36시간이 걸렸다. 이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군 병사 특수부대 병사가 한 200명 정도 거기 들어가서 뭐 활주로도 만들고 막 비행기도 뭐 폭파시키고 여기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랬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란군의 어떤 공격 전혀 없었나요? 지금 이거를 두고서 네. 굉장히 여러 설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란에 파견됐던 특수부대는 일부 교전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얼마나 격려를 했을까 그걸 놓고서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아마 모두가 생환했기 때문에 거의 기적적인 경우로 생환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더 의혹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안팎의 군사 전문가들도 많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자국 한복판에 이제 적군이 와서 이제 활주로도 짓고 수송기를 폭파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발견을 못해서 반격을 안 하느냐 이걸 그렇죠. 놓고 예 굉장히 그리고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듣기에도 이제 그 현상금도 거액 현상금 내걸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군인이 아니어도 이제 주민들이라도 막 저기 미군 있다 이렇게 해서 막 찾아다니고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참 의외입니다. 일단은 미국 정부가 밝힌 거는 네. 이제 미 중앙정보국 CIA가 교란 작전을 펴서 음. 미군의 탈출 지점을 계속 속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한 7군데 이상 가짜 합류 지점을 일부러 흘려서 이제 이란 당국의 판단을 계속 교란을 시켰고 이게 이제 성공을 하면서 모두가 무사히 탈출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말로 이란군이 이거를 전혀 몰랐을까? 네. 이거는 좀 아직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이제 이란 당국에서는 미군 조종사 제보자한테 우리 돈으로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주겠다. 이거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이란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뭐 폭파 소리까지 났으면은 이 동네에서 발견을 못했을 리가 없는데 나중에 이란군이 작전 성공했다고 올린 사진도 결국에 미국이 폭파시키고 한 수송기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갖다가 국민들 속인 거군요. 이거 우리가 폭파시켰다, 격추시켰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란군이 거의 대응을 못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란이 뭐 개전 초기에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뭐 군수 내부 수십 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한 이후에 지휘 체계 혼선이 굉장히 커졌다. 그렇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보 수집 능력 네. 그리고 중앙에서 작전을 지휘할 체계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세부적인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 그 정도로 어떤 중앙에서의 지휘 체계가 붕괴했고 체계적인 대응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전쟁 상황 보면 뭐 그 미사일 같은 걸 쏜다든지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봤지만 그렇게 허술한 체계라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휴전 안에 미국이 합의를 안 하고 지상군을 파견해서 뭐 이란을 공격했다든지
이랬을 때도 이란에서 제대로 대응을 이 정도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 구조작전의 성공을 두고서 네. 이제 중동 안팎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우려입니까? 네, 이게 미국하고 지금 이란이 2주 휴전안에 합의는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종전 협상에 들어가면 네. 이제 아직도 양측 의견 차가 많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다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지상 작전에서 이란이 전혀 대응을 못한 거를 알게 된 미군이 네. 이제 이란에서 지상군 작전을 해봄직하지 않냐 그런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란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36시간 동안 활주로도 만들고 비행기도 폭파시키고 하는 동안에 반격을 못한 이란군이 이제 제대로 된 지상군이 들어갔을 때 과연 요격이 가능하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만약 종전 협상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네. 지상군 작전을 정말할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란의 뭐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이나 아니면은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지상군이 아예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금 우려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확실히 양쪽이 종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네. 이제 이런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군의 지상군 투입을 불러오는 하나의 그런 빌미가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확전으로 중동전 확전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미국의 F-15 조종사 구출 작전에 사용된 신기술 유령의 속삭임 어떤 기술이고 미국이 어떻게 이 조종사를 구출해서 무사히 귀환을 했는지 등과 관련된 이현우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